냉동실에서 꺼낸 이것이 온 가족을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만 알면 평생 안전합니다. 저는 35년간 사람들을 돌봐온 이정호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무서운 사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평범한 주부 한 명이 냉동 돼지고기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바로 냉동식품을 잘못 녹이는 방법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올바른 해동법만 알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9명이 냉동식품을 잘못 녹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요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길이며 건강한 식탁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냉동식품 앞에서 막막해 하세요. 특히 요리 초보자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늘 불안해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그런 걱정이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냉동실에 있는 어떤 음식이든 자신 있게 안전하게 녹일 수 있게 되실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당장은 안전한 해동법을 배우고 병원비를 아낄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요리 실력이 늘고 가족 건강을 지키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만의 건강한 식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정말 안전하고 맛있어 하면서 믿고 따르게 될 거예요. 이웃들한테도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잘해요?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상상해 보세요. 냉동실을 열 때마다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드는 모습을요. 가족들이 식탁에 앉을 때마다 안심하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요.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평생 믿고 따를 수 있는 요리 지혜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온 박미영 씨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며칠 전에 제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온 박미영 씨 가족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미영 씨는 40대 직장맘이에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바쁜 생활을 하고 계셨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가족 건강만큼은 챙기려고 노력하는 정말 좋은 어머니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중학생 아들은 학원에서 막 들어와서 엄마 배고파 하고 있고 남편은 야근하고 들어와서 피곤해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는 빨리 뭔가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마땅한 반찬이 없더라고요. 그때 냉동실에서 며칠 전에 사다 놨던 냉동 돼지 불고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 이거면 금방 볶아서 맛있게 해줄 수 있겠다 싶었죠. 가족들이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했고요. 문제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냉동 고기를 천천히 녹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영 씨는 따뜻한 물에 고기를 넣어서 빨리 녹이기로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급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겉부분이 어느 정도 녹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도 늦고 가족들도 배고파 하니까 미영 씨는 서둘러서 그 고기를 프라이팬에 넣고 볶기 시작했어요. 양파도 넣고 양념도 넣어서 정성껏 볶았어요. 냄새도 괜찮았고 맛도 평소와 비슷했어요. 가족들도 맛있게 드셨어요. 아들은 엄마 고기 맛있다 하면서 잘 먹었고 남편도 고생했다 하면서 고마워했어요. 미영 씨는 그때 정말 뿌듯했대요. 바쁜 중에도 가족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밤에 시작됐어요. 11시쯤 되니까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 뒤에는 아들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온다면서 힘들어했어요. 미영 씨도 그때부터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음식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밤 12시가 넘어가니까 3명 다 토하기 시작했어요.
설사도 멈추지 않고 10가지 올라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대요. 특히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미영 씨는 정말 겁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자책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새벽 2시에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 의사가 검사해 보니 세균성 장염이었어요. 그것도 꽤 심한 상태였죠. 온 가족이 링거를 맞으면서 하루 종일 병원에서 고생했어요. 다행히 입원까지는 안 했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약만 먹어야 했어요. 제가 미영 씨를 만났을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해준 음식이 오히려 가족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너무 자책하고 계셨거든요. 앞으로 요리하는 게 무서워요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하지만 미영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물에 냉동 고기를 넣어서 빨리 녹이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생각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문제는 그 방법이 왜 위험한지를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영 씨가 따뜻한 물에 고기를 넣은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됐어요. 냉동실에서는 영하 18도 정도로 꽁꽁 얼어 있던 고기가 갑자기 따뜻한 환경에 놓인 거죠. 이때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고기가 녹을 때는 겉부터 녹거든요. 바깥쪽은 빨리 따뜻해지는데 안쪽은 아직 얼어 있어요. 그러면 바깥쪽 온도가 나쁜 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5도에서 60도 사이가 균들이 미친 듯이 늘어나는 온도인데 따뜻한 물에 담그면 겉부분이 딱 그 온도가 되는 거죠. 30분 동안 그 상태로 있었으니까 균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처음에는 몇 마리 없던 균들이 1시간마다 2배씩 늘어나거든요. 2시간 지나면 4배, 4시간 지나면 16배가 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기 표면에는 이미 수백만 마리의 나쁜 균들이 우글우글하고 있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균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상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미영 씨 가족이 먹을 때도 맛이 이상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미 몸에 해로운 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 씨 이야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올해 72세이신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다 멀리 나가 살고 있어서 가끔 안부 전화만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했어요. 요리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할머니도 힘들어 하셨어요. 젊었을 때처럼 시장에 자주 나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기도 어렵고 혼자 드실 거라 많이 해봤자 남기기만 하고 그래서 냉동식품을 자주 이용하셨거든요. 냉동 만두, 냉동 생선, 냉동 나물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도 미영 씨와 비슷한 실수를 하셨어요. 아침에 냉동 명태를 꺼내놓고 점심때 요리해서 드시곤 했거든요. 혼자 사시니까 그리 급할 것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자꾸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셨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몸도 약하고 회복도 느리더라고요. 한번 탈이 나면 며칠 동안 고생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점점 음식 먹는 게 무서워지셨어요.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자꾸 드시는 걸 줄이셨거든요. 저는 할머니가 점점 마르고 기운이 없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아뵙고 올바른 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 하시면서 귀찮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리니까 할머니가 금세 이해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자꾸 배가 아팠구나 하시면서 무릎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꼬박겜박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성실하세요. 저녁에 내일 쓸 생선이나 고기를 미리 냉장실로 옮겨두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깜빡깜빡 잊으셨는데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내일 생선 요리 이렇게 적어두시더라고요. 급할 때는 찬물 해동법도 열심히 배우셨어요. 비닐봉지에 넣고 찬물에 담그는 방법 말이에요. 30분마다 물을 갈아주는 것도 빼먹지 않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우선 배탈이 한 번도 나지 않으셨어요. 안전하게 해동한 음식들을 드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시는 양도 늘어나셨어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아는 것 같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냉동식품에 도전해보기 시작하셨어요. 냉동 새우로 새우볶음도 해보시고 냉동 브로콜리로 나물도 만들어 보시고 그러셨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이웃 할머니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경로당에 가서 야, 너희들 냉동식품 이렇게 녹이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할머니들이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면서 안 믿으셨는데 순자 할머니가 건강해지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동네 경로당 할머니들은 거의 다 올바른 해동법을 아세요. 순자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할머니는 그게 정말 뿌듯하세요. 내가 이웃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알려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하시면서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냉동식품을 드셔도 전혀 탈이 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건강해지셨어요. 편리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무엇보다 요리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해동법이 주는 진짜 선물이에요. 단순히 배탈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요리에 대한 자신감,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 표현,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까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냉동식품은 원래 안전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냉동식품 자체는 정말 안전해요. 문제는 녹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 냉동실이 있죠. 그 안은 영하 18도 정도로 정말 차가워요. 이 온도에서는 모든 나쁜 균들이 완전히 잠들어 있어요. 마치 겨울에 벌레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움직일 수도 없고 늘어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음식은 정말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냉동실에서 꺼내는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잠자던 균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5도에서 60도 사이가 이 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예요. 이 온도에서는 균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얼마나 빠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균 한 마리가 1시간 후에는 2마리가 돼요. 2시간 후에는 4마리, 3시간 후에는 8마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2배씩 늘어나면 하루만 지나도 수백만 마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속도죠. 그럼 음식이 녹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냉동 고기를 상온에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동시에 다 녹는 게 아니에요. 겉부터 천천히 녹기 시작하죠. 그러면 겉부분은 이미 따뜻해졌는데 안쪽은 아직 얼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겉부분이 딱 균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되거든요. 더 무서운 건 겉부분에는 수분도 많고 영양분도 풍부해서 균들이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균들한테 맛있는 집을 차려준 것과 같은 거죠. 미영 씨가 따뜻한 물에 고기를 넣었을 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따뜻한 물 때문에 겉부분이 빨리 따뜻해졌고 그 온도가 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였던 거예요. 30분 동안 그 상태로 있었으니까 균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균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겉보기에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여요. 색깔도 평소와 같고 냄새도 괜찮아요. 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균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균들 중에는 정말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대장균이라고 들어보셨죠? 살모넬라균도 있고요. 이런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심한 배탈을 일으켜요. 토하고 설사하고 열이 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탈수까지 와서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면역력이 약해서 같은 균에 노출되어도 더 심하게 아플 수 있거든요. 미영 씨 아들도 어른들보다 더 힘들어 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탈수도 빨리 와서 정말 위험해요. 그럼 전자레인지는 어떨까요?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을 쓰면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전자레인지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아요.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고르게 녹여주지 못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뜨거워지고 어떤 부분은 아직 차가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부분에 있던 균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뜨거운 부분의 균들은 죽지만 차가운 부분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해동할 때는 반드시 바로 완전히 요리해야 해요. 해동만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냉동식품을 녹일 수 있을까요? 제가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찾아낸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실에서 천천히 녹이는 거예요. 내일 쓸 고기나 생선이 있으면 오늘 밤에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겨두세요. 냉장실은 보통 4도 정도로 차갑기 때문에 균들이 거의 늘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음식은 천천히 안전하게 녹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또 음식 맛도 가장 좋게 유지할 수 있어요. 급하게 녹인 음식과 천천히 녹인 음식을 먹어보면 맛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녹인 음식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처음에는 미리미리 계획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처럼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일 생선 요리, 모레 고기 요리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깜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급할 때는 찬물 해동법을 쓰세요. 냉동식품을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꽁꽁 묶어요. 그리고 찬물이 담긴 그릇에 넣어두세요. 물이 미지근해지면 다시 찬물로 갈아주고요. 이렇게 하면 한두 시간 안에 안전하게 녹일 수 있어요. 비닐봉지에 넣는 이유는 정말 중요해요. 물이 직접 음식에 닿으면 맛도 떨어지고 균들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단단히 묶어주세요. 그리고 30분마다 물을 갈아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상온에 그냥 놔두는 건 정말 위험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이 시간만 지나도 위험해져요. 겨울철에도 하루 종일 놔두면 안전하지 않아요. 집안 온도가 균들이 자라기에 충분히 따뜻하거든요.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도 절대 안 돼요. 미영 씨가 바로 이 방법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겉은 빨리 녹지만 속은 차가운 상태가 되고 겉부분에서 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빨리 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햇볕에 놔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전자레인지도 조심해서 써야 해요. 해동만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바로 완전히 요리해야 해요. 한번 녹인 음식을 다시 얼리는 것도 절대 안 돼요. 녹이는 과정에서 늘어난 균들이 다시 얼려도 죽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녹일 때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음식별로 조금씩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고기류는 크기에 따라 해동 시간이 달라져요. 500g 정도는 냉장실에서 6시간 정도, 1kg은 하룻밤 정도 걸려요. 생선은 고기보다 균이 빨리 자라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새우나 오징어 같은 해산물은 특히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은 균이 정말 빨리 자라거든요. 절대로 상온에 놔두면 안 되고 냉장실이나 찬물에서만 녹여야 해요. 만두나 떡 같은 것들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고기가 들어간 만두는 고기와 똑같이 취급해야 해요. 냉동 나물이나 채소들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역시 상온에 오래 놔두는 건 좋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도 냉동식품 전문가가 되셨어요. 이 방법들만 지키시면 평생 배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냉동식품을 드실 수 있어요. 미영 씨처럼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순자 할머니처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요리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요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지식을 나누어 주시면서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건강한 식탁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평생 믿고 따를 수 있는 요리 지혜를 얻으신 거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냉동실을 열어보세요.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